빈소 앞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습니다. 김인호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그의 모습은 40년간 교단의 선습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은주님 별세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아내의 이름이 활자로 박힌 것을 보니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교사였던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아내에게는 손녀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빈소 안쪽에서 며느리 박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이 뭘 하셨다고 이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머님 장례 준비는 우리가 다 했는데.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동정과 함께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30대 초반 발령받은 시골 초등학교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그와 은주는 작은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아이들 옷을 고쳐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졸업할 때마다 건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0년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은주와 함께 키운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박미정과의 결혼 초기만 해도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서윤이가 태어난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연금으로 뭘 하시겠어요? 서윤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빈소 한쪽에서 손녀 서윤이가 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서윤이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공부에 지칠 때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다가와 인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워진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은주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닌 70세가 된 최근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빈소는 한적해졌습니다. 민수는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서윤이만 인호 곁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밤 9시 장례식장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인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연결식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변호사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이시지요? 내일 연결식 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길었습니다. 인호는 검은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에 변호사 김철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수와 박미정도 함께 왔습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은주가 언제 그런 준비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주곤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은주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 김은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예금 통장의 모든 돈과 이 집, 그리고 보험금 전액을 남편 김인호에게 상속합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쓰셨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모두 인호가 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인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머니께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박미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변호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인호는 작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서류 정리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통장을 모두 꺼내어 확인하고 보험 증서들을 챙기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정리 좀 해두려고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정리인 줄 알았습니다. 박미정이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들이 있는데 전부 아버님께만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증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떤 생각하세요? 인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무시해온 며느리와 무관심했던 아들 앞에서 갑자기 주도권이 넘어온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뜻이니까 따라야겠지. 그게 말이에요. 저희도 가족인데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며 간병비며 누가 됐는데요? 인호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은주의 병원비는 대부분 그의 연금으로 냈고 간병도 주로 자신이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박미정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대학 준비도 해야 하고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인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녀 서윤이의 진학 상담에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 인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박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저희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면 되잖아요. 그 제안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박미정은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인호는 은주가 앉던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것과 보험금을 합치면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은주의 일기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얇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인호는 평생 나와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그의 묵묵한 희생을.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인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무시받던 자신이 갑자기 가족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상속 소식이 친척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인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손에는 김치와 반찬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좀 해드릴게요. 평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인사도 건성건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잘한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분명. 저희 집으로 오시면 서윤이도 좋아할 텐데요. 박미정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 은주랑 함께 산 집이니까. 박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안부 여쭐게요. 그녀가 돌아간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오재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함께 교사 생활을 한 동료였습니다. 인호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재식이는 평소처럼 격에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계산된 친절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은주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양이야. 재식이는 인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기억하나? 30년 전 민수가 아플 때 말이야.
인호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심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자네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 가서 간병하고 오후에는 학교 와서 수업하고 그랬잖아. 제식이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서윤이 봐야 했고 자네 혼자 다 감당했지.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아니야. 요즘 아버지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식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은주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이제 알겠어. 희생을 자네의 묵묵한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야.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제식이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며느리가 아침부터 와서 친절 공세를 폈거든. 그럴 줄 알았어.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변하지.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곧장 온 모양이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엄마가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서윤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제일 사랑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가? 네. 할머니가 맨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서윤이의 말에 인호는 울컥했습니다. 손녀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가면 생활비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할게요. 서윤이가 돌아간 후 인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유언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재산을 이용해요. 육비입니다. 며느리의 탐욕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정이가 좀 그랬죠? 아들의 사과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이해한다. 저도 어머니 뜻은 존중하려고 해요. 다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서윤이 교육비는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가 직접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호는 아들의 부탁이 솔직해서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지. 손녀인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가 돌아간 후 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심은 장미꽃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평생의 성실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 이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주가 믿어준 그 사람답게. 일주일이 지나자
이노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와 함께 걷던 동네 한바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상속 소식이 동네에도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박미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이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얘기 좀 할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노는 따라갔습니다. 카페에서 박미정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이노는 차를 시켰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요. 민수 월급으로는 서윤이 학원비 대기도 힘들어요. 이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으신 것 중에 조금만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한 3천만 원 정도만요. 서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이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오면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 박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이가 아플 때 병원에 누가 데려갔지? 그건 은주가 수술할 때 간병은 누가 했고? 박미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투명인간이었어. 중요한 일엔 빠지고 의견도 묻지 않았지. 이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버님이세요? 박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는 게 뭔가 존경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존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 박미정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윤이만은 도와주세요. 이노는 일어섰습니다. 서윤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친절해졌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미정이가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달라질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해가 돼요. 이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안부 여쭈러 올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요. 그렇게 해. 그리고 서윤이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는 욕심 안 부릴게요. 민수가 돌아간 후 이노는 서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네. 왜요? 대학교 구경 가볼까? 서울대도 보고 연세대도 보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와, 좋아요. 주말에 서윤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돌아봤습니다. 소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많이 들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정말 제가 다녀도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다 준비했을 테니까. 서윤이가 인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인호는 은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했지? 사진 속 은주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제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냥 적응하려고 하고 있어. 가족들은 어떻고? 복잡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제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자네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 뭘? 서윤이 얘기 들었어. 대학 구경 갔다며? 응.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은주도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생전에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서윤이와 대학을 구경했다.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모든 것이 보람있게 느껴진다. 은주야, 내가 남긴 선물을 소중히 쓰겠다. 우리 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주가 심은 장미꽃이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인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서윤이라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은주가 믿어준 그 사람답게. 봄이 왔습니다. 은주가 심은 장미꽃이 새싹을 틀어 올렸습니다. 인호는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은주의 뜻을 제대로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서윤이의 교육비였습니다. 대학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별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서윤이가 통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거니까 마음 편히 공부해라. 고마워요, 할아버지. 꼭 좋은 성적 받을게요. 서윤이의 환한 미소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더 특별했습니다. 동네 시니어 복지센터에 후원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복지센터 직원의 말에 인호는 뿌듯했습니다.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세 번째는 유기견 보호소였습니다. 은주가 생전에 길고양이들을 챙겨주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아, 김은주 선생님 남편분이시군요. 선생님께서 자주 사료를 가져다 주셨었거든요. 보호소 직원의 말에 인호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소에 가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인호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박미정도 함께 왔지만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김치 담갔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고맙다. 맛있겠다. 박미정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의는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 박미정, 서윤이까지. 할아버지,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복지센터도 가시고 보호소도 가시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좋지. 저희도 가끔 도와드릴까요? 민수의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되나? 물론이죠. 가족인데요. 그날부터 가끔씩 민수가 함께 보호소에 갔습니다. 서윤이도 시험이 끝나면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강아지 정말 귀여워요. 서윤이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주인을 만나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식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복지센터에 가서 바둑을 두기도 했습니다. 인호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런가? 응. 은주가 정말 잘한 것 같아. 자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해줬잖아. 제식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교사였을 때도 남을 가르치고 도왔지만 지금은 더 자유롭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서윤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전화를 받은 인호는 기뻤습니다. 축하한다, 서윤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합격 발표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맙지.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보람있게 살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박미정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주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기일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도와주셨어요. 서윤이가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호는 은주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진짜 내가 되었어. 그날 밤 인호는 일기에 썼습니다. 은주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매일이 보람있다. 서윤이는 대학에 가고 나는 내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은주가 바라던 모습일 것이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장미나무 가지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은주가 심은 장미처럼 그녀가 남긴 사랑도 계속 꽃 피울 것입니다. 인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73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